에브리원 안녕하세요.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김광진입니다. 175cm에 82kg인 남성은 비만일까요? 아닐까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비만이 맞습니다.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BMI라고 하는데요. 이 BMI가 25를 넘으면 한국에서는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기준을 25에서 27 이상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이제는 서구 문화처럼 식습관이나 생활 양식이 달라졌으니 비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남성은 175cm 기준 82.7kg 이상, 여성은 162cm 기준 70.9kg 이상을 비만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 비만 기준을 바꾼다면 한국의 비만 인구는 1637만 명에서 840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고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현실에 맞게 비만 기준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비만에 대한 경각심까지 무너져선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1부 광주 뉴스 브리핑과 광주 업데이트 김소연 리포터와 함께하고요. 2부 오마이 광주 초대석 시간에는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 지역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취재국장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광주 드라이브 세이프 and enjoy the show.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시작합니다. 오늘의 광주 뉴스 브리핑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씨앗을 지키고 있는 농부의 아름다운 노동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광주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A documentary highlighting the beautiful labor of farmers preserving seeds amid the climate crisis will premiere in 광주. 광주교도소 예터에서 발굴된 유해 가운데 제주 4.3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Among the remains uncovered at the former Gwangju prison site, the identity of a victim of the Jeju April 3rd incident who had been missing has been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층 인구 유출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continued outflow of young people from the Gwangju and Jeonnam regions is raising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for regional extinction. 광주 시민사회지원센터가 오는 16일 전예빌딩 245에서 시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24 시민사회 네트워크 축제를 엽니다. The Gwangju Civil Society Support Center will host the 2024 Civil Society Network Festival on November 16th at Jeonnil Building 245, offering citizens the chance to engage in various public interest activitie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제4회 혁신 애드밴스 대상 시상식에서 광고 지원을 통해 성장한 중소벤처기업 등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or KOBACO held the 4th Innovation Adventure Awards ceremony, recognizing 1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grew through advertising support. 광주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청취자분들께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전해드립니다. 김소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진짜 이제 겨울이 오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에 춥더라고요. 쌀쌀한 날씨가 다들 몸 관리,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비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와, 근데 80kg가 넘어야 비만이라고 하는데 저희 인바디 검사 같은 거 해보면 제가 이제 저 정도 키인데 70kg 정도 나와도 비만 지수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BMI 지수 18점 정도가 정상 18.4인가까지가 정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5로 되어 있고 이걸 또 27까지 올리자고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비만의 척도와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말라 있는데 자기가 살쪄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 빠져 산다고. 근데 실제 지표와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자, 오늘의 브리핑 중에서 좀 관심 있는 뉴스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희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가 이제 75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광주교도소 예터에서 발견된 유해 중에 한 구가 그때 당시 행방불명되었던 희생자였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연고 유해 유전자 정보를 확인을 해봤는데 당시 광주 형무소, 지금의 광주 교도소에서 이제 발견되었던 그 유전자 정보에 1949년 12월 4일에 광주 형무소에서 수감 중에 숨졌던 고 양촌종 씨인 것으로 유해 한 구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광주의 그 옛 광주교도소에서 무연고 분묘가 나온 게 유해가 261구가 나왔었는데 현재 145명의 신원은 확인이 돼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 발굴 유해 2구를 이제 포함한 숫자인데 이 가운데 제주 4.3 사건의 이제 희생자가 처음으로 밝혀진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읍 연동리, 현재는 이제 제주시 연동 출신이신데 4.3 사건 당시에 집이 불에 타서 가족들과 함께 인근 이제 노형 골머리 오름으로 피신을 했다가 당시 49년 3월 토벌대의 회유 공작으로 스스로 피신처에서 나왔고 그때 제주시에서 한 달여간 수용 생활을 하다 풀려나서 농사일을 하시다가 귀가하던 중에 다시 체포돼서 광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9년 11월에 양씨 가족이 양씨로부터 형무소에서 잘 지낸다 이런 안부 편지를 받았었지만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같은 해 12월 4일자로 형무소로부터 양씨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이 당시 이 시신을 수습하려고 밭을 팔아가면서 이제 돈을 마련하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유해를 찾지 못했었고요. 현재 양 씨의 손자인 성홍 씨가 제주 4.3 행방불명인 유족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좀 찾게 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뭉클해지고 무겁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가족과 연락도 주고받았었고 형무소에서 사망 통보까지 유족에게 했다고 하면 충분히 연락이 닿았을 것 같은데 그때 유해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되지 않기는 합니다만 늦게라도 지금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된 게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네, 정말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이제 12월 17일에 봉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가족들은 마음이 그랬을까 싶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100여 구 가까이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한 유해의 그 가족들을 잘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광주 형무소의 유해, 그러니까 무연고 분묘는 5.18 때에 매장된 분들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타 지역에서 이감됐던 분들의 유해도 같이 지금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곳, 예를 들면 대전의 골령골 발굴 유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는 경상 코발트 광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곳에서 나와 있는 무연고의 시신에 대해서도 제주 4.3 희생자 신원 확인 사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니까요. 다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분위기를 조금 쇄신해서 그래볼까요?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1시부터 시민사회 네트워크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일빌딩 245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어서와 공익활동 반가워 시민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이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조명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개막식으로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그 개막식이 4층에서 시민마루에서 오후 2시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한 100여 명 정도 광주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고요. 특히 개막식에서는 공익활동가 3인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 공헌자 시상도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시민사회 재활용 악기 연주 를 통해서 지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유니크 첼로 콰르텟의 공연과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어서 작품으로 재탄생되는 어떤 사회적인 기업 플라스틱 정류장의 퍼포먼스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12개 공간이 이제 마련이 될 예정인데요. 12개의 분야, 뭐 환경, 인권, 교육이나 복지 이런 분야에 시민사회가 이제 활동을 한 것이 소개가 될 예정이고 저희 시민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아카이브 전시도 주어지고요. 포토존도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많은 먹거리 이벤트도 있으면서 활동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금남로 갔더니 전일빌딩 전면에 엄청 큰 현수막으로 이 행사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야, 이렇게 큰 현수막도 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온 적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일빌딩 1층에 가면 소년이 온다 북카페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한강 작가의 전체적인 작품들을 쭉 보실 수도 있고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많은 작품들을 한꺼번에 앉아서 북카페처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금남로 가시는 분들 전일빌딩 전체적으로 층들을 한 층 한 층 다 보셔도 충분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That is going to be awesome. 자, 오늘 업데이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소식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히 좋은 소식입니다. 광주시 어린이의 교통비가 무료로 되고 청소년은 반값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는 무료, 그리고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이요. 광주에 거주하지 않아도요. 어린이나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Starting next year, children will be able to ride public transportation for free in Gwangju City, while teenagers and seniors aged 65 and older will receive a 50% discount. What is interesting to note is that even those who do not reside in Gwangju can purchase youth or senior transportation cards and enjoy the same benefits.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업데이트 브리핑에서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짧게 있는데 실제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분담 지원과 관련해서 약간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광주시의 제안을 이번에 시교육청이 그럼 수용을 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부터 이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광주 G패스죠. 이걸 추진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주시 교육청에 예산 분담을 요청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광주시 교육청에서 진행되었던 2024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 어린이 청소년 교통 지원을 위한 예산 배분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예. 그에 따라 광주시는 이제 어린이라고 하면요 6세에서 12세가 되겠고요. 이 어린이는 무료, 그리고 청소년 13세에서 18세는 반값으로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에 거주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 광주시 대중교통 요금이 어린이 400원, 청소년 800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So starting next year, Gwangju City will implement the Gwangju-style public transportation fare support program called Gwangju G-Pass. And they have been requesting the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o share the budget, to which the office had recently agreed. And as a result, Gwangju City plans to offer free public transportation for children aged between 6 and 12 years and a 50% discount for teenagers between ages of 13 and 18 on buses, subways, and village buses. 6세부터 12세까지니까 초등학생까지는 무료인 거고 중고등학생까지는 이제 반값에 다닐 수 있게 되는 것 같네요. 너무 좋네요. 예. 네네. 근데 이제 버스가 공영제, 준공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의 적자를 광주시가 이제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료라고 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시민 세금으로 이제 충당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요금 감면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 큰 액수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광주시와 교육청은 어떻게 분담하게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분담 요청에 따라서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 예산의 25%를 분담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했고요. 2030년까지는 지원 금액을 40%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일전에도 저희가 소개드린 바 있지만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세대별로 맞춤형 교통비를 지원하는 광주 G-Pass 도입을 준비하고 있죠. 이 광주 G-Pass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최대 60회 이용 요금까지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So to implement fare reductions for children and teenagers, Gwangju City estimates that an annual budget of 6.1 billion won will be required. And in response to the budget sharing request, the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as agreed to cover 25% of the cost in next year's budget, with plans to gradually increase its share to 40% by 2013. Now, additionally, as previously mentioned, Gwangju City is preparing to introduce the Gwangju G-Pass to encourage increased public transportation usage, which will basically provide a refund system. So if a resident uses public transportation more than 15 times a month, they can receive a refund for up to 60 rides. 예, 연간 61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제도가 생기고 나면 조금 더 대중교통의 활용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Hopefully, yes. 예산은 조금 더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자보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대자보 도시가 자동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로 가는 것이니까 이런 제도들이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G패스, K패스 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뭐 기후 동행 버스 기후 동행 카드, 예. 뭐 이런 제도들을 해서 새롭게 대중교통의 요금제들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광주의 G패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바로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간략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자면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의 이용요금을 광주시 자체 지원으로 어린이는 무임으로, 청소년은 반값으로, 청년은 30% 할인받게 되고요. 또 K패스,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K패스와 연계해서 정부 지원에 더해서 광주시의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반 성인은 20%, 또 어르신은 50%, 저소득층은 64%까지 할인과 환급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So the G-Pass service we have previously introduced in our past program, but it is set to launch in January next year, where under the program, the city will support the following fare reductions, where children will ride city buses, village buses, and subways for free, teenagers a 50% discount, young adults or youth getting a 30% discount, and additionally, by linking with the K-Pass system, the government will provide further support with Gwangju City's own assistance, offering a 20% discount for general adults, 50% discount for seniors, and a 64% discount for refund or for low-income individuals. 예,
그 K패스는 국가가 이제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거고 G패스는 광주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비의 30%를 환급해 주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30%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청년 기본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은 34세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광주시의 조례에 따르면 광주의 청년들은 조례에 따라서 39세까지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와우. 그래서 광주는 39세까지 대중교통비의 30%를 환급해주는 청년의 나이를 적용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일반 어른에 비해서는 10% 더 할인이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자보 도시로 우리가 나아가자고 하는데 엊그제 뉴스에 나왔던데요. 여전히 시민분들이 대자보 도시가 잘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아직도 한 50% 가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50%나.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얘기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전남에서도 벌써 14개 시군에서 올해 청소년 100원 또는 무료 버스를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곳들은 어디인가요? 네, 이 청소년 100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시군은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고흥, 고성, 화순, 강진, 영암, 무안과 진도 해서 12곳, 그리고 청소년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완도와 신안 2곳입니다. So in addition to Gwangju City, 14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Jeolla Province, or basically Jeonnam area, are operating either 101 or free bus for teenagers program this year. So there are 12 cities including Yeosu, Suncheon and other areas, whereas Wando and Sinan areas are providing free bus service for the teenagers. 격오지나 시골 같은 경우에 큰 버스가 운행하는 것보다 100원 택시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냥 택시를 한 번씩 보내주는 게 훨씬 더 운영비가 적게 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군요. 영광 같은 곳에서 100원 택시를 운영한 적도 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청소년의 100원 버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광양과 고흥에서 시작을 했었던 제도인데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청소년 100원 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교통카드로 100원만 결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청소년 혹은 뭐 어르신 같은 경우는 SOC를 제공해 놨다라고 하는 강점도 있는데 무료로 또 지하철도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없는 상태이니까 노인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소멸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순천이나 목포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순천시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청소년 100원 버스나 무료 버스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100원 버스가 2021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고요. 지금까지 지역 청소년들이 총 82억 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렸다고 합니다. 목포에서도 2022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34억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았고, 경제적인 효과로 청소년 버스 이용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의 82억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이라고 하는 게 달리 말하면 세금으로 또 82억이 나가는 거긴 한데요. 예. 전남이 22개 시군인데 지금 14개의 시군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조금 이 확대 운영에 대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행복한 우리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거는 시내버스였잖아요. 근데 전남 청소년들의 시외버스 요금 할인율도 30%로 확대되어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20%의 시외버스 할인율을 청소년들에게 적용을 해줬는데요. 10%포인트를 확대한 30%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남 지역에서보다는 광주라던가 뭐 기타 도시에서 또는 뭐 광주까지 안 오더라도 다른 전남 내의 목포나 순천 이런 곳으로 영화 관람이나 쇼핑
문화생활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동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편적인 교통복지 차원에서 할인율을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So we have just basically introduced the fare discount for teenagers on intercity buses in Jeonnam, which had also increased to 30% because previously it was 20% of the discount that was offered for the teenager riders, but it has increased to 30% in order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n young passengers traveling between the cities and counties within Jeonnam. 예, 저희도 가까이 보면 광주 그 여수, 순천, 광양의 분들이 뭐 영화를 보러 오시기도 하고 또 아버님 직장은 광양에 있는데 살기는 또 순천에 살고 뭐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내버스 사실상 시내버스처럼 다니는 시외버스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통합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환급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복잡하지는 않은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시민들은 편안하게 이용하시더라도 이후에 뭐 업체끼리의 정산 작업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정확히 어떤 케이스에서 좀 현재는 좀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도 내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편도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고요. 타 시나 타 도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서울을 가거나 완도에서 광주로 가거나 하는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면 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광주에서 전남 오는 것도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그건 할인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도비 3억 원 정도가 투입돼서 이 30%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버스 타고라던가 티머니고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전남 여행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라면 정말 그렇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중교통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김소연 리포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퀴즈,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주관식이니까요. 여러분 잘 문제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헐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 한 잔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가을과 날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주관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kay, so today's quiz is not a multiple choice, but it's a short answer that you can immediately think of and send us the answer. So this particular thing is loved by all people around the world, and some people might describe this as something like the Hulk, which has two faces, because just one cup of this can boost your focus, but it would also keep you awake at night due to its caffeine. Now, it is very suitable for the seasons of autumn. So what is this drink that you usually have? If you know the answer, text your answer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Then the text message rates will apply.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870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가 정답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각자 생각하는 정답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날씨에 어울리는 음료는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문자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오마이 광주 초대석 시간에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이 광주와 전남 지역 산업계에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취재국장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re listening to GGN in Gwangju and Yosu. GGN campaign. This is earthquake safety guidelines. If you are inside a house, take cover under a table to protect your body. Once the shaking stops, turn off the electricity and gas, open the door to secure an exit, and then evacuate outside. If you are outside, protect your head with a bag or your hands to avoid falling objects. Move away from buildings and seek refuge in large open areas, such as playgrounds or parks. If you are in an elevator, press the buttons for all floors
and get off at the first one that opens. Then use the stairs to evacuate to a playground or a large open park.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se earthquake safety guidelines to be prepared for an earthquak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in cooperation with the city of Gwangju. High success rate for startups in Gwangju. 2024 Gwangju Startup Festival. Gwangju City is hosting a large-scale startup event to provide local businesses and startups with a meeting place, offering opportunities to expand even overseas. Meet your beloved investors and explore a smarter Gwangju through real-world applications at the 2024 Gwangju Startup Festival. Join us on November 28th and 29th at the Kim Dae-jung Convention Center. We look forward to the participation of all citizens. 글로벌 광주 방송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라디오 광주 지역 98.7 FM, 여수 지역 93.7 FM.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엔 생방송과 유튜브 라이브로, 오후 6시엔 재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글로벌 광주 방송을 검색해주세요. 전국, 전 세계 어디에서나 GGN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유튜브 GGN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나요. You're listening to Kim Gwangjin's OMG, Oh My Gwangju. Join us live every morning at 8 a.m. from Monday to Friday on 98.7 FM in Gwangju and 93.7 FM in Yeosu, as well as YouTube Live. Can't make it in the morning or not an early bird? No worries, we got you covered. Catch our rerun at 6 p.m. the same day. Find our YouTube channel by Global Gwangju Network, GGN.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us. Stay connected with GGN anytime, anywhere.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와 함께하는 현재 시각 8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Yes, it's almost 32 and like I have said in the very beginning, we have a lot of texts because it's a hump day. 예. 저희 특히 수요일은 좀 더 기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화요일보다 문자 수도 엄청 다르고 내용도 엄청 깊은 내용들이 4909님이 정답은 커피입니다. 이렇게 정자로 보내주셨고요. 4154님 커피 매니아인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구수한 커피 향으로 하루 시작하며 오마이 광주 시청합니다. 애청자 되었는데 유익한 정보가 많이 권유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1723님은 커피요. 그렇지만 요즘 날씨에 따뜻한 국화차 한 잔도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0235님 오늘 새로 오셨네요. Well, yes, you got the answer. Coffee. 7061님도 영어로 coffee, viva GGN 이렇게 응원하는 메시지 해주셨고요. 예. 3362님, 1155님 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은 문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모두 다 근데 커피로. 그러시네요. 네, 예. 근데 유튜브에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혜인님은 유자차 생각나는 날씨다 이 말씀도 해주셨고. 고흥이 생각나네요. 근데 어제 그 고흥 얘기하면서 유자차 본인 얘기했는데 노래 안 틀어줬다고 약간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PD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백아본드님은 쌍화차 이런 거 생각난다고 말씀도 있으시네요. 나이스. 자, 오늘 스튜디오에 2부 초대석 시간에 손님 모셨으니까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광주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취재국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That's right. We have Young-rae Park, who is the head of news bureau at the NewsOne 광주 전남 news desk here in the studio with us. Welcome.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GGN 오늘 제 첫 출연인데요.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취재국장을 맡고 있는 박영래입니다. 예. 와우.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데요. 조금 전이랑 아주 달라지셨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제 이후에 광주 전남의 경제계가 어떻게 될지 지역의 산업에 대한 분석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결국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가 되면 아메리카 외의 그 국민들은 우리는 좀 세컨드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염려와 우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어제 증시를 보면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최근 이제 미국의 증시 꾸준히 활활 타오르고 있고 반면 어제 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월 만에 장중 2,500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이제 팔자 이렇게 나선 건데요. 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이 경제 정책 변화에 좀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정부에는 물론이고 또 산업계의 고민 지금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뭐 다른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국내 증시가 무너지고 있어. 이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성냥팔이 소녀를 패러디해서 사세요. 근데 안에서는 아싸 비트코인 가는 거야, 해외 증시 가는 거야, 뭐 이런 가족들의 외식 문화도 보이고 그런 재미있는 짤이 있었는데 좀 마음이 무겁네요. 우리 증시가 휘청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도 전망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것 같은데 실제 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증시의 기본 원리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이 향후 경기 전망이 좋든 아니면 이제 아주 안 좋게 나오든 간에 이게 극명하게 떨어지면은 뭐 증시에서는 크게 고려할 상황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제 애매모호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증대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짙다 했을 때는 이제 증시에 투자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이 우리 국내 산업계의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어제와 같은 이제 증시 폭락의 어떤 상황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Right. So the reason why we actually invited Mr. Young-rae Park, the journalist in the head of the news bureau, is because we wanted to talk about how Donald Trump, having been elected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actually obviously influencing all over the economy of the world, including our very own, where we could have also already seen it as domestic stock market had dropped down immediately after we heard the news, whereas the overseas market is increasing or spiking. And what he had just explained is that the drop of the stock market isn't exactly the problem. What really could be the problem is the ambiguity that we may be unable to predict or foresee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stock market. 자, 근데 저희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대체적인 전망 때문에 저희 걱정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입장으로 좀.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이런저런 전망들 행정부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앞선 그랬던 위기 불안감들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물론 이제 현실이 내년 이제 1월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은 현재까지 해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그런데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좀 쪽에 추가 좀 기울면서 이제 어떤 그 팔자 외국인이나 기관들 팔자 이렇게 나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트럼프의 미국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방향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 더욱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이걸 좀 펼칠 것이다. 이런 전망은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누적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사안인데요. 그 2년 전인 2022년 기준 봤더니 미국의 무역적자 9,440억 달러. 약 이제 1조 달러에 이를 정도인데요. 뭐 간단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2,300조 원에 이릅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비록 이제 지난해는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제 소폭 좀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이제 큰 폭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무역 적자 해소를 어떤 정책의 가장 그 우선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예. Right, we also have experienced the Trump in the first administrative government back in between 2016 and 2020 or 2021, and we know how his trading principle is more like protectionism, and we can also predict that it's going to happen again this round. And this is actually a great amount of money because it reaches about 1,300 trillion won when you interpret it or change it into Korean currency. And although last year, United States trade surplus has dropped slightly, however, there is still a great increase in there. So what we can predict of the Trump's administration is that he would be trying to relieve this trade surplus issue. 그럼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돈이 뭐 무역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적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미국을 상대로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큰 건 우리 트럼프가 그렇게 지긋재긋 싫어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큰 이제 10대 무역 적자국을 봤더니 중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같은 기간 2020년 기준 봤더니 중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이 1,849억 달러의 적자. 우리 돈 한 258조 원 정도 됩니다. 중국에 이어서 멕시코, 베트남, 독일, 또 이제 아일랜드 이런 순이었습니다. 예. Right. So I just need to change it a little bit. It wasn't talking about the trade surplus. We were talking about the trade deficit that the states had been experiencing, and the top 10 countries where they were making great benefit out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trade deficit, where the country had faced was China, followed by Mexico, Vietnam, Germany, and Ireland. 미국의 무역 적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달리 얘기하면 상대 국가는 그만큼의 수출 이익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가장 많고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순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될지가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실 것 같고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수출에서는 어느 정도의 무역 흑자를 벌려주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한국 역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대 안에 드는군요. 순위로 말했더니 8번째 이 적자국 대상인데요. 미국의 이제 대한국 무역 적자액은 한 444억 달러. 한 우리 돈 한 62조 원 정도 되는데요. 뭐 반면에 이제 수출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되는 입장입니다. 이게 최대의 무역 흑자국인데 뭔가의 제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도 되게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예. 이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 대해서도 그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의 그 어떤 그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서 통상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어떤 그 제재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무역 적자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해서는 뭐 전방위적인 제재가 이미 예견된 사실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워낙 이제 커서 옆에 끼어 있는 새우들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다시 그 싸움이 시작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Right. So basically, in overall, we are talking about this country-to-country trade surplus and deficit, where South Korea actually marks in the 8th rank among the top 10 trade deficit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 we are a little bit concern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only have some reinforcement measures in the trade of the protectionism principle, not only upon China, but also among Korea, where we are also a little bit concerned. 근데 저희가 지금 달러 같은 경우를 보면 엄청난 강세를 지금 그렇죠.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또 자국의 이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약달러 정책을 또 추진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면서 강달러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특히 이제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강달러 현상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이걸로 해서 미국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내년 1월에 트럼프 행정 미기가 들었으면은 약달러 정책을 어떻게 하든 연방준비제도를 예. 압박을 해서 약달러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를 더더욱이 좀 빠른 속도로 그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경제적 상황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공부도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많은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산업계도 분명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시선을 좁혀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산업계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수출품이라고 하는 게 뭐 다양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에 많이 이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특히 대미 수출도 많은 편이거든요. 광주 수출의 대미 의존도 좀 어떻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뭐 우리 진행자께서도 이제 부시장 직무 수행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보이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더니 광주 지역의 대미 수출액이 한 54억 달러. 한 7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광주 전체 수출액의 한 31%가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별로 봤더니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데 이게 한 72% 정도로 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가 한 13% 정도, 그리고 이제 타이어, 고무 제품 등이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의 산업으로 보면 자동차 산업이 이제 한 44% 가까이 되고 가전 산업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가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은데 제조업 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럼 자동차나 가전제품 수출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겠네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 자동차 수출 또 가전제품 수출이 그 우리 광주 지역 경제를 이끌고 가는 뭐 사실상 그 최고의 그 두 제품들인데요. 이게 이제 광주의 대미 수출이 이제 이 자동차와 가전 이 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서 이제 향후 이제 미국의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아마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뭐 요새 기아가 뭐 최대 실적을 올리듯이 지금 어떤 그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어떤 광주 수출을 견인해 왔는데, 하지만 이제 향후 이제 트럼프의 자동차 산업 정책 운영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ight. So we're not only talking about country-to-country trade balance, but we're also talking about how Gwangju and Jeonnam regions are actually dependent very much heavily o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its export. Because when we measure about last year's Gwangju region's export amount that was basically towards the United States, it reached to about 7.5 trillion won, Korean won, and among all export amount, 31% was to the United States. And when we look into the automobiles, it was actually 72.8% of the total ratio, which is actually the highest ratio. And what we are concerned about is that they will be trying to regulate about this trade balance and of this export and import, where we are most concerned about the tariffs. 이제 조금 전에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자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수입품을 가장 견제하기 쉬운 조치가 바로 이 관세를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에는 이제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친환경차 정책은 약간 이제 후퇴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연기관이라든가 하이브리드차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기아차 같은 경우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하지만 이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국내 생산 물량의 수출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 이제 해외 공장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뭐 광주에 자리하는 기아 광주 공장 등의 생산 감소는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협력 업체들 역시 어떤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아 광주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제 광주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함께 이제 다양한 이제 자동차 협력업체들 다수 포진하고 있어서 이제 향후 완성차 수출이 좀 타격을 받을 경우에 뭐 관련 부품 업체들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 1기 때와 다르게 2기 때는 일론 머스크가 역할을 많이 하셔서 친환경차 정책도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가전 산업도 광주의 주력 수출인데 최근에도 삼성 공장의 여러 이제 제품들이
타국으로 옮겨간다. 그랬었죠. 아니다. 예, 예. 중요한 것은 다 그대로 광주에 남는다라고 하는 이슈로 지난달 사실 많이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관세 장벽 때문에 막힌다고 하면 해외에 공장을 직접 미국에 짓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전 산업들은 좀 어떤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까? 일단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좀 이른바 고부가가치 아닌 저부가가치 상품들은 이제 해외 공장으로 동남아 쪽이나 이쪽 해외 공장으로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광주 이제 삼성전자 광주 공장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상품, 특히 이제 AI 프리미엄 가전 이쪽 중심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수출을 해 왔는데요. 그래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가전 제품에 대한 관세, 말씀하신 관세가 좀 상승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제품의 가격이 현지 시장에서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현지에서 이제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광주 경제 특성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면은 수출 감소 등 이제 상당한 영향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ight. So Gwangju economy is basically based on the export, and it's 44% of the industry is based on the automobiles parts, and 25% approximately is based on the home appliances, where we are also expecting a little bit of a deterioration or at least an impact from this United States new tariffs that are being imposed even on this home appliance field. 저희가 지금 광주 경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광주의 대미 수출 의존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대미 수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전남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이걸 뭐 다행스럽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한 전체 수출 비중에서 한 7.1%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수출 품목으로 봤더니 이제 석유 제품이 한 37% 정도 차지하고, 이제 합성 수지, 화학 공업 제품, 그리고 이제 철강 같은 게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실시간 채팅에 저희 유튜브에 어떤 이제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 중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원래는 이제 중국이었었죠. 중국에서 가장 컸지만은 중국의 이제 그 중국 역시 이제 그 어떤 그런 보호무역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낮아지면서, 그 부분이 낮아지면서 미국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의 비중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o there was a shift from China to the States. 중국도 이제 내수 경제 자체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바뀌게 된 것 같은데요. 전남의 농수산 식품은 그래도 좀 수출을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이 역시 지금 농수산 식품 수출이 계속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그 관세 부분, 그 부분 미국의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세가 좀 이렇게 많이 붙는다면 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에 따른 영향들, 뭐 수출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뭐 역시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은 물론이고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 역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마음들 어떻게 좀 가져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말씀드렸듯이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또 미국 중심의 공급망, 또 미국 중심주의 강화로 이제 향후 기업 부담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가 또 한국산 자동차나 석유화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긍정적인 언급 등을 고려해 볼 때 업종이나 기업에 따른 영향들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현실적인 득실을 고려한 어떤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꼼꼼한 대비, 이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원 광주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커피였습니다. That's right. The answer to today's quiz was coffee. And we have winners. 저희 카페를 운영하시는 3362-3362님 축하드립니다. 스테이크 맛집 식사 이용권 드릴게요. 0235-0235님, 4154-4154님. 이분들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Congratulations. 오늘은 상품으로 커피 쿠폰 드리는 게 아주 적당할 것 같아요. That's right. 예, 세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선 리포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에 작은 수족관을 두고 애완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워서 새우구이를 해먹는 용도는 아니고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화려한 색을 가진 2cm짜리 작은 새우들입니다. 오래도록 키운다고 제 말을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제 목소리를 듣고 부르면 달려올 일도 없지만 사무실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쳐다보고 오늘은 잘 크고 있나 혼자 대답 없는 독백을 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물 온도를 맞추지 못해 몇 마리가 죽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면서는 수족관 온열기도 장만하고 공기 정화 장치도 새롭게 바꾸었답니다. 새우들에게도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해주는데 저는 겨울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워서 움츠러들지 않으려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먹어야겠죠. 11월 13일 수요일 광진톡톡이었습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으면서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 마치겠습니다. 내일 초대석 시간에는 최근 직종과 업종에 관계없이 개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권오산 스텝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한수희 장은실, 구성의 최은영, 기술의 김영주, 라이브 스트리밍의 김순영, 기은영, 저는 김광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재방송과 내일 아침 8시에 라디오와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는 사람들 같이